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는 발표하고 그런 적이 좀 있는데 시의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전반적으로 경기가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퍼블릭 섹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증가할 때는 퍼블릭 섹터가 좋아하는 퍼블릭 섹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불렸던 그 메타 설명을 바꿨죠. 메타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대단히 많이 떨어졌고 이익이 굉장히 잘 나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결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페이스북이 기존에 하던 우리 페이스북 다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명도 바꾸고 비즈니스의 방향을 이제 바꾼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커버그는 계속해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하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 소개가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는 이제 평생 그 투자하는 일만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일을 했었던 거는 저도 퍼블릭 섹터 일한 경험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 여기서 사실 멀지 않은 강화도 조치회국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때 우정사업본부가 거기 있었고 제가 거기서 3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당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걸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이 140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쌓이는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 저는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 펀드 매니저이기도 한데 부정사업본부를 나와서 이제 박사가 되고 그리고 박사가 되자마자 고려대 교수가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 박사이긴 한데 기술 투자는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찾아보니까 기술 투자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데피니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직을 수락하면서 기술 투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술 투자는 뭐냐? 기술 더하기 투자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서 강의를 시작했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됐을 이제 초기에 2015년, 16년 그때 이제 AR, VR이 부상하게 됐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지금의 메타버스죠. 그때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굉장히 큰 자금을 들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VR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큰 주제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구글도 뭐 매직립이라고 하는 데를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큰 회사들이 다 이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강의하는 동안 그걸 계속해서 지켜봐 왔는데 그게 이제 오큘러스 인수 이후에 왠지 물 아래로 들어간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던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 이제 페이스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주제도 아니고 유행도 아닌 겁니다. 이미 2016년 그때부터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페이스북 말고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없애고 이제 안경을 끼고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다
이쪽에 여전히 많은 투자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신제품이 아마도 내년 수년부터 나오게 될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웹3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웹 1.0, 2.0이라는 얘기를 쓴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웹3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서 거꾸로 웹2와 웹1을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메일만 보내고 우리는 그냥 이제 보기만 할 수 있던 리드 온리 환경에서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같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남긴 컨텐츠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게 웹 2.0 세상이에요. 그런데 웹 2.0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페이스북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올리는 거를 가지고 페이스북은 우리 거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공지능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만이 생기고 웹 3.0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왜 우리 것을 가지고 니들이 돈을 버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거를 가지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웹 3.0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너십을 우리들한테 돌려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이제 웹 3.0의 세상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기존의 기업들이 전시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 무엇을 소유의 대상이 디지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소유의 대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이제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제가 쓰고자 했던 거를 이제 설명하고자 만든 그런 그림, 제가 만든 그림인데 그 당시에 제가 주장했었던 거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투자 대상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블록체인 강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토큰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주제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뜨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참 이제 대선의 열기가 뜨거울 때 제가 이제 그 양쪽 후보들한테 다 정책 자문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한 그런 요청을 갖고 양 후보들한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가상자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았고 저는 이제 제일 제가 먼저 했었던 얘기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절대 꺼내지 말고 쓰지도 마라. 그런 후진적인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마라. 표를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써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주문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윤 정부가 탄생했고 윤 정부도 그래서 이제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정책의 제일 탑 어젠다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이 이제 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금융권에서는 이미 이제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 정의를 내려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 연역적인 설명이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바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 KB에서 나왔었던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돈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게임에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가상자산이라 불렸던 암호화폐는 당연히 디지털 자산인 거고요. 부동산이나 뭐 이런 실물 자산들도 다
다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 소유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새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다 그 전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다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게 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게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였지만은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이 가치가 얼마일까?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의 자료가 얼마냐? 산정하기 어렵죠. 이 강의 자료에 상당히 많은 돈이 저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제가 이제 판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물어본 건 이거예요. 이게 근데 당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첫 번째 그걸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거 나한테 팔아봤자 복사해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이 생겨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생겨서 이 강의 자료는 그냥 파일이고 아무도 사지도 않고 그냥 복사만 하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송인규 교수라고 하는 걸 빼고 돌아다니면 제가 그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거기 때문에 자산이 안 되고 거래가 되지 않고 그냥 파일이라고만 불리웠었던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냥 디지털 자산이 아니고 그냥 파일인 겁니다. 파일. 아니면 파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 아니면 예술 작품 뭐 이렇게 불리웠던 건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하고 나니까 갑자기 등기부 등본이 생기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 살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사잖아요. 이게 내 집이라고 하는 증거는 등기부 등본에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내 집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집을 샀으면 반드시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집을 사기 전에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등기부 등본을 하게 있는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 등본을 탄생을 시켜가지고 파일에 지나지 않았던 거를 자산으로 만들고 가치가 돼서 부여되게 만들어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서 오너십이 생기고 주인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아직은 우리는 인터넷 뱅킹을 쓰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은행망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지, 은행망 밖에서도 일반 인터넷에서 돈을 보낼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국경을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인터넷 접속해서 쓰니까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게 돈이 이제 디지털로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그 작업을 다 마쳐놨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돈도 이제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딱 되기만 하면 이제 카드랑 마치 똑같이 결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미 이제 토큰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에 있는 호화빌딩 100억, 뭐 200억 이런 카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식탁 회사에 맡기고 그거를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해서
폴 여러 개 쪼개가지고 이제 돈이 만 원만 있어도 강남에는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도 지금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제 콘텐츠, 음악, 미술, 만화, 영화 등등 이런 수위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화가들이 자기 그림을 이제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원본을 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NFT 만들어 그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원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간에 또 NFT를 하면은 이제 이 NFT의 가치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NFT를 하나 찍고 나서 원본을 태워버리면 오직 이제 내 그림은 NFT 상에서만 존재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링크인이라고 하는 걸 쓰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링크인이라고 하는 걸 사실 이제 10년도 넘게 전부터 이제 써왔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야, 너 내 행사에 와서 발표해. 그리고 투자자들 많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펀드 팔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10분 발표하는 거 이제 1,000만 원씩 받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회사는 뭐 블랙막, 뭐 골드만 이런 회사는 이제 5천만 원 1억 원씩 내고 이제 제 행사에 왔었는데, 그 당시 내가 환경에 전문기업을 그만뒀는데요. 이제 지금은 링크인이 거의 사기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뭐 이제 나는 어디 뭐 홍콩 상하이 은행에 어디 유명한 은행의 중국 지점장인데 캄보디아 지점장인데 어디 개발도상국의 지점장이 사진까지 올라와 있는데 내 고객이 한 명이 죽어서 자산을 100억을 남겨놨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국고로 환수가 돼. 그런데 네 이름이 죽은 사람이랑 똑같이 송씨야. 너한테 이 100억을 이제 내가 넘겨줄 테니까 너랑 나랑 반띠하자. 이런 거의 하루에 한 개씩 이런 메일이 날라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링크인이 거의 저는 이제 거의 쓰레기처럼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에서 자기 거로 온전하게 기록이 돼서 쭉 쌓이게 되면은 이제 거짓 정보가 퇴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정보, 거짓 정보가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더불어 정화되고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의 세상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의 이 밸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이런 취업 시장에 이제 링크인은 이제 쓰레기야. 그러면은 블록체인 상에 개인의 정보를 계속해서 기록해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보고서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가 누군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이런 류의 이제 개인의 굉장히 많은 그 중에서 금융 데이터는 이미 시작이 됐죠.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은 추적이 됩니다. 모든 은행들이 금융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다 축적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의료 쪽에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개인 정보의 예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모빌리티 데이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로 어떻게 해서 왔다.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가서 술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음식점을 하면은 무슨 요일이면 몇 시에 이 동네에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안다면 거기 얼마나 많은 마케팅을 쓰겠어요. 그리고 그게 디지털 자산으로 되어 있고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갑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프로모션 하면 거기에 코인이 쌓여요. 그럼 그 코인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류의 이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활동. 내가 무슨 음식을 어제 제가 이제 와인 테이스팅 하는데 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와인을 먹을 때 어떤 음식 같이 먹고 어디서 먹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이런 데이터를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사갈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기록되면 누군가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입 많아요. 디지털 자산이.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핵심은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있다.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냥 뭔가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이 들어가서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은 함께 간다. 가장 중요한 건 메타버스가 아니고 오히려 디지털 자산이다. 시간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BNK BNK 회장, 부산은행장, 경남은행장, 증권사 사장, BNK 그룹 임원들이 이렇게 한 20여 명 있는 데에서 이제 이게 BNK가 홍보물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당신네들 메타버스에 지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사실 게 뭐가 있나? 그게 메타버스 전략이냐? 나는 그게 메타버스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대상을, 그러니까 돈을 아니면은 펀드를 아니면 주식을 예금을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는 것만 거기서 하고 아무 거래를 할 수 없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제시했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그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한 축에는 있고요. 그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됐을 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토큰 형태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건 토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탄생되는 나서 누군가 그걸 보관하고 누군가 거래하고 그걸 투자하고 위험하니까 보험도 들고 이런 류의 굉장히 많은 저 매트릭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거에는 좀 더 자세한 장표를 넣었다가 이제 여기는 뺐는데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앞으로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NFT는 이미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이 하니까 신세계백화점도 하고 롯데도 하고 롯데 홈쇼핑도 하고 LG 생활건강도 하고 이제는 이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NFT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전 정권에서는 ICO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겠고 그냥 다 잡아가겠다고 굉장히 많이 협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ICO 허용이 됐다. 그러니까 SK 그룹에서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우리 코인 발행할 거다. 어서 이게 지금 이프렌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프렌드가 메타버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페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로블록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제 그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프렌드에서 어떻게 보내지? 당연히 코인일 수밖에 없어. 우리 코인 발행할 거야. 재벌 그룹에서 코인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코인을 발행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 지갑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폰에도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지갑이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카카오 서비스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 카카오 서비스 들어가 보세요. 거기 이미 지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안 쓰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탈중화 그러니까 예금을 하면은 훨씬 더 고금리 10% 20% 나오고 이런 류의 필요하면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류의 것들 이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지갑이에요. 지갑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폰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NFT 사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등록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인증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류의 이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 생기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은 주식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면 IPO, 어떻게 하면 상장하지? 이거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의 세상이 열리면서 갑자기
성장 안 해도 돼. 오케이. 나는 NFT 찍을 거야. 그리고 나 코인 발행할 거야. 나는 이걸로 승부할 수 있어. 이제 이런 툴이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을 제가 경영학에서 처음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더불어 NFT 같은 디지털 자산과 너의 코인을 만들어서 세 가지의 툴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리플 크라운 전략. 내고 기업들의 목표가 트리플 크라운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그게 내년도부터 벌어질 일이고요. 그걸 이미 보여준 게 이런 희한한 그 뭐 원숭이인데 이게 이제 100억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10,000개를 찍어서 그게 몇 조 원 했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코인 찍어가지고 또 지금도 이제 주당이 훨씬 넘는 그런 있고요. 이 회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갑자기 됐습니다. 이게 트리플 크라운의 세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기업이 릴메이드가 똑같은 거겠죠. 코인을 찍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뭐 10,000원도 안 되는 게 20만 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코인도 발행해가지고 유니콘이 됐었고 물론 이 회사는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잘못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잘못한 것들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 전략을 성공시킨 사례고요. 이 자리에서는 원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회나 아니면 이제 금융위 뭐 이런 여기서는 제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서울시가 메타버스를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디지털 자산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따가 패널 토론을 할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를 금방 팔지 않고요. 원하는 분들한테 누구에게나 다 무료로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